베트남에는 약 4만 개의 문화유산 및 유적지가 존재하며 여러 세대를 이어온 문화유산은 국가의 전통을 대변하는 베트남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탕롱유적, 호황조의 정체, 미선유적, 호이안 고도시 후웨유적 등 5곳의 세계 문화유산과 하롱베이, 폭락해방 국립공원 등 2곳의 세계 자연유산, 그리고 세계 복합유산인 짱완 경관유적 1곳까지 총 8곳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은 다민족 국가로 민족들의 언어나 의복, 관습 등 문화 차이가 큽니다. 민족별로 다른 다양한 종교로 인해 생겨난 조상 숭배와 기도 문화, 종교와 민족의 역사를 담아 오랫동안 개최되어 온 전통 축제를 보면 베트남의 민족성이 짙은 문화를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 안에 깃들어져 있는 민속예술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족성이 뚜렷한 베트남의 민속예술 분야 중 2개의 인형극과 1개의 가면극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속예술은 각각의 민족들이 대대로 전승하는 형태를 지닌 예술을 의미합니다. 그중 인형극과 가면극은 민속극에 속합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해당 민족의 역사와 환경을 바탕으로 전승되어 온 문화라는 것입니다. 차이점으로는 인형극은 인형술사나 연기자가 아닌 인형이 주인공이 되어 공연이 시행되지만 가면극은 연기자가 직접 인형탈을 쓰고 공연의 주인공이 되어 공연에 출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사원의 인형극과 가면극은 육지에서 공연이 펼쳐지지만 수상인형극은 물속에서 공연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각각의 공연이 지닌 뚜렷한 특성을 함께 살펴봅시다. 베트남에서 가장 잘 알려진 민속공연은 수상인형극입니다. 그중 홍강삼각주의 수상인형극을 탄생시킨 곳은 홍퐁마을입니다. 홍강마을의 인형극은 17세기 말 후기 레왕조 때부터 마을 사원의 인형의 형태가 조각되어 새겨지면서 함께 전승되어 왔다고 합니다. 전통에 따르면 마을 사원에 새겨진 인형의 모습이 그 시대의 수상인형극의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인형은 주로 마을 사원의 금역에 보관되어 있다가 지역과 마을에서 축제를 개최할 때 인형극 공연을 위해 사용되었기에 마을 축제에서 인형극은 중요한 요소로 여겨져 오고 있습니다. 인형은 물속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인형을 오래 사용할 수 있게끔 부력과 내구성이 뛰어난 무화과 나무로 제작합니다. 그리고 천연 물감으로 색을 칠합니다. 주로 버팔로 떼처럼 인형 군단을 만드는데 깃발을 이끄는 대장기 기수라고 부르는 인형과 용과 뱀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수상인형극은 12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막 씨 나뭇잎을 태우는 거북이부터 12막 탁자춤까지 모두 농부의 삶과 마을 활동에 초점을 둔 이야기들입니다. 인형극단에는 단장, 부단장을 포함한 인형장인, 연기자, 연주자가 있습니다. 단장은 대체로 모든 업무를 감독하지만 때로는 공연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부단장은 조명과 음향, 연주단의 버팀목을 관리하고 담당합니다. 그리고 연기자를 맡은 단원들이 인형극 공연에서 주된 일을 담당합니다. 연주단은 북, 2줄의 중국 현악기, 기타, 나무로 만든 종을 주요 악기로 하여 공연의 음악을 담당합니다. 먼저 인형극을 시작하기 전에는 인형과 기계 그리고 장비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해당 공연 내용에 맞는 장비를 가지고 입수할 준비를 합니다. 물속에서 여러 인형들이 동시에 출연해서 함께 춤을 추는 장면처럼 어려운 장면을 연출할 때는 여러 연기자들이 협력해야 합니다. 일부 연기자들은 선 자세로 물 위에 떠있는 탁자의 균형을 맞추고 다른 연기자들은 손과 몸을 사용해서 인형의 춤을 이끌어갑니다. 동시에 공연 진행자는 연기자들이 인형을 잘 연기할 수 있도록 춤의 회전과 동작을 지시합니다. 이때 연기자들은 공연 노래 가사에 맞게 인형의 동작을 조종해야 하며 가사는 춤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인형이 고정되어 있는 곳에 밑에 달린 철사는 보통 중앙 지점에 곧장 연결되어 줄을 위아래로 당길 때 걸림이 없고 위로 향하는 손동작이 규칙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철사가 측면으로 가게 되면 인형이 무겁게 느껴지면서 연기자에게 탈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도의 기술을 발휘해야 하는 연기자들은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주의를 집중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되어야 합니다. 인형극이 시행되는 불교 사원인 다이비 사원은 리년동 왕의 재위 기간에 세워졌다고 알려지며 1964년 문화부에 의해 역사문화유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인형극은 다이비 사원이 매해 개최하는 새해 전야맞이 전통축제에서 시행됩니다. 축제의 첫 번째 순서인 민간신앙과 결합한 분향 올리기, 기도 등 불교 의식을 치르는 시간이 끝나면 체스나 레슬링 등 민속놀이를 펼치는 시간이 있는데, 이때 인형극을 성인께 바치는 의식의 일종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형극의 목적은 대선사와 꼭두각시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성인께 공양을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형극에서 사용되는 인형은 대선사가 다이비 사원 주지로 있던 시절 배에서 발견된 머리만 남은 사람 6명을 애도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되어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을 평범한 인형이 아닌 성인들이라 부르게 되었죠. 인형은 총 12개로 그중 6개는 장두라고 불리는 큰 머리로 이 6명을 의미합니다. 6개의 장두 인형 중 문관과 무관을 대표하는 한 쌍의 귀족이 인간의 사회적 지식의 표상이자 도덕적 지침을 의미하며 나머지 넷을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인형들을 연기할 때는 새 망명자들을 모신 제단 방향으로 두 기둥 사이에 붉은 천을 겁니다. 6 장두 인형의 목 아래로 포천을 입혀 인형술사의 손을 가려줍니다. 인형술사들은 가림막 뒤에 서서 인형머리가 부처와 뜨다오 하인 선사를 모신 제단 방향으로 향하게 하여 인형을 부립니다. 인형극단에서 연주하는 악기는 2종류입니다. 첫 번째 종류에는 작은 북, 중간 북, 심벌즈, 대나무 필이 2-3개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각 소절을 부른 뒤에 이어지는 소리를 내는 종이나 큰 북 같은 배경음 악기들입니다. 춤곡은 멜로디에 따라 봉헌곡, 애상곡, 5 야경꾼의 노래, 전사의 노래 등으로 나뉩니다. 수원파 가면 인형극은 람킨 유적지 동쪽에 위치하며 역사적으로 베트남 레왕조 시대 형성된 타인호화성 또수원현 수원지정사 수원파 마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옛 전설에 따라 이웃 국가가 베트남 왕에게 경의를 표하며 공물을 바치고 충무를 선보였다는 이야기를 가면 인형극을 통해 전승해 오고 있습니다. 수원파 가면 인형극단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연기자, 진행자, 반주자, 그리고 가면을 쓰지 않고 춤과 연기를 하는 연기자가 있습니다. 인형극 가면은 보통 판야나무의 연목으로 만들어지며 노인 역할을 위한 가면은 나이가 들어 보이게 하기 위해 가죽으로 만듭니다. 나무로 가면을 완성하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 염수에 넣고 끓인 후 색을 칠합니다. 2001년에 수원파 공연이 복원된 이후 9개의 마을이 함께 협력하여 공연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가면 인형극의 춤은 호아랑, 뜨우안, 아일라우, 응옥구, 룩훈용인 5가지로 나뉘는데 모두 인접국가의 5민족과 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춤인 호아랑은 한국의 고구려족에서 기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춤인 응옥구옥은 중국의 우족이 만들었으며 자손과 함께 베트남으로 남아의 왕에게 예의를 표하는 내용을 가진 충무입니다. 세 번째 춤 라일라오는 오늘날 라오스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도 자손과 함께 베트남으로 내려왔으며 왕에게 예의를 표하는 내용의 충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응옥구옥 춤은 베트남 남부에 기원을 둔 찌엠타인 춤입니다. 다섯 번째는 베트남 북부의 르콘융 춤입니다. 세 민족의 민속공연 모두 이전 세대와 현 세대를 잇고 나아가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 세대의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주인공으로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